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안심합니다. 그 집이 넓어서도 깨끗해서도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아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어딘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돌아갈 곳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을까요? 수만 년 전 겁돌이에게 세상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뜨면 걷고 배가 고프면 멈추고 밤이 오면 아무데나 웅크려야 하는 끝없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 겁돌이는 이상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길을 걷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낮게 휘어진 나무 앞에서 멈추고 갈라진 바위 틈을 더듬고 물가의 진흙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겁돌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걷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었다는 걸요. 겁돌이는 처음엔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걸었어요. 앞에서 멈추면 멈추고 다시 움직이면 따라 걷는 것. 그게 겁돌이가 아는 이동의 전부였죠. 숲은 늘 비슷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올라오고 낮은 나뭇가지는 얼굴을 스쳤고 발바닥 아래에서는 작은 돌멩이가 자꾸 살을 찔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씹지 못한 사람들의 걸음은 무거웠고 아이를 아는 여자는 자꾸 품을 고쳐 안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걸음이 자주 끊겼습니다. 앞서 걷던 남자 하나가 낮게 휘어진 나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손바닥으로 거친 껍질을 천천히 쓸어내렸고 손끝에 묻은 하얀 가루 같은 것을 코끝에 가져가 한참 냄새를 맡았습니다. 겁돌이 코에도 시큼하고 알싸한 냄새가 훅 끼쳤어요. 좋은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냄새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풀숲을 발끝으로 들쳤고 마른 잎이 뒤집히자 그 아래에서 눅눅한 흙이 드러났어요. 한참을 살피던 남자는 더 볼 게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돌이는 그 나무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냥 휘어진 나무였어요. 그런데 앞사람들은 그걸 그냥 나무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멈췄고 냄새를 맡았고 풀숲을 들춰봤죠. 겁돌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나무가 그냥 지나치는 물건은 아니라는 것만은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이번엔 아이를 아는 여자가 갈라진 바위 틈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품에 더 바짝 붙이고 한 손을 그 어둡고 축축한 틈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겁돌이도 옆에 쪼그려 앉아 들여다봤지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건 기분 나쁜 냉기뿐이었죠. 안쪽에서는 젖은 돌 냄새가 올라왔고 오래 갇혀있던 흙 냄새가 코끝을 눌렀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손을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없어. 겁돌이는 그 구멍을 다시 봤습니다. 짐승이 없는 건지 누가 다녀간 흔적이 없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낸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얼굴이었거든요. 겁돌이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바위 틈 앞에서는 발을 함부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겁돌이 발치에 하얗게 마른 뼈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였고 손을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겁돌이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 옆에 있던 남자가 겁돌이의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아니, 겁돌이는 놀라 손을 뺐습니다. 남자는 그 뼈를 먹지도 않았고 던지지도 않았어요. 대신 원래 있던 자리인 듯 바위 틈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우면 될 것 같던 뼈였는데 이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될 물건처럼 보였죠. 겁돌이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손목에 남은 힘은 분명했어요. 그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해가 조금 기울었을 때였습니다. 겁돌이는 무심코 그 바위 쪽을 다시 돌아봤어요. 아침에 남자가 밀어넣었던 뼈가 조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크게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이 동시에 숲속 어둠을 훑었죠. 아이를 아는 여자는 품을 더 세게 끌어안았고 앞에 있던 남자는 돌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그때 숲을 다르게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나무와 풀뿐이었는데 이제는 눌린 풀잎이 보였고 흙 위에 남은 작은 자국이 보였고 소리가 끊긴 곳이 신경 쓰였습니다. 숲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아무도 없다는 뜻 같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걷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겁돌이의 입안은 이미 바싹 말라 있었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물소리가 가까워지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겁돌이는 참지 못하고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멈춰! 누군가가 어깨를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겁돌이는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고
영문을 몰라 짜증이 났어요. 물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목은 마르고 입안은 끈적하고 발은 이미 물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겁돌이가 화난 얼굴로 뒤를 돌아보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흙 위를 가리켰습니다. 겁돌이는 그제야 아래를 봤어요. 진흙에는 여러 종류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크고 넓은 자국, 발끝이 깊게 박힌 자국, 물가 쪽으로 미끄러지듯 밀린 자국까지. 남자는 진흙을 가리키고 다시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겁돌이 가슴 앞을 막았어요.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겁돌이는 다시 물을 받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마시고 싶은 물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목은 여전히 말랐어요. 그런데 발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겁돌이의 몸이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저 물가에는 그냥 뛰어가면 안 됩니다. 겨우 물을 마신 뒤 겁돌이는 아늑해 보이는 바위 옆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늘도 있었고 바람도 덜 들어왔고 바닥에는 마른 풀이 깔려 있었어요. 겁돌이는 그대로 털썩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감촉이 의외로 푹신했습니다. 몸이 풀리자 저절로 작은 소리가 나왔죠. 아, 살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입을 막고 낄낄대기 시작했습니다. 겁돌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웃지? 그때 코끝으로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바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냄새였습니다. 겁돌이는 천천히 몸을 들었습니다. 마른 풀 밑에서 검고 질척한 것이 드러났고 파리 몇 마리가 느릿하게 날아올랐어요. 따뜻하고 구릿한 냄새가 코 안쪽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결국 터졌습니다. 흐흐흐. 겁돌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털고 또 털고 계속 털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냄새가 몸에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웃었습니다. 겁돌이는 그날 배웠습니다. 앉기 좋아 보이는 곳이 정말 앉아도 되는 곳은 아니라는 걸요. 그 뒤로 겁돌이는 앉기 전에 바닥을 봤습니다. 냄새를 맡고 파리가 있는지 보고 마른 풀이 이상하게 눌려있지는 않은지 살폈어요. 아이들은 그런 겁돌이를 보며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그 냄새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숲 안쪽을 덮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풀숲 안쪽에서 낮은 콧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덮었고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숲 쪽으로 돌렸습니다. 겁돌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낮에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 쪽으로 무언가가 냄새를 맡으며 풀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풀잎이 흔들리고 검은 그림자가 바닥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냄새. 낮에는 아이들이 웃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그 냄새는 모두의 심장을 먹게 하는 신호가 됐어요. 좋아 보였던 자리는 더러운 자리였고 더러운 자리는 또 다른 것을 불러들이는 자리였습니다. 겁돌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데나 앉지 않겠다고 말없이 몸으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물가 근처의 얕은 웅덩이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털도 없고 다리도 없고 젖은 돌처럼 미끄러운 것이 물속을 가르며 빠져나갔어요. 겁돌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뜻인지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뒤 그것은 불 위에 올라갔습니다. 익어가면서 고기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비릿하고 축축하고 물과 진흙이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겁돌이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작은 살점을 겁돌이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겁돌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살점은 부드러웠어요. 입에 넣자 쉽게 씹혔고 목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넘어갔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팠기 때문에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너무 성급했습니다. 겁돌이는 다음 조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운 살 사이에 아주 얇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컥컥. 겁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 몸을 굽혔습니다. 삼키려고 해도 안 됐고 뱉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침을 삼키려 할 때마다 목 안쪽을 칼날 같은 것이 찔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남자가 겁돌이의 턱을 붙잡고 입을 벌렸습니다. 진흙 냄새가 나는 거친 손가락이 혀를 누르고 안쪽을 더듬었어요. 겁돌이는 몸을 비틀었지만 남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따끔. 겁돌이가 눈물을 삼키기도 전에 남자의 손끝에 가늘고 하얀 가시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겁돌이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 안쪽은 아직도 따끔거렸고 입안에는 비린 맛이 남아있었어요. 남자는 아무렇게나 삼키지 말라는 듯 물고기의 살을 천천히 발라 보였습니다. 살을 떼고 손끝으로 더듬고 얇은 가시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겁돌이는 그 손동작을 오래 봤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냥 삼키면 안 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을 찌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겁돌이 손에는 비린 냄새와 진흙 냄새가 남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물가에서 손을 문지르는 걸 보고 겁돌이도 따라했어요. 손을 물에 넣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손끝을 물었습니다. 겁돌이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비린 냄새가 조금씩 옅어지고 손가락 사이에 낀 진흙이 풀려나갈 때까지 손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진흙 위에 남은 발자국을 문질러 지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여자의 발자국, 아이의 작은 발자국, 그리고 겁돌이가 물가로 달려가며 남긴 깊은 자국까지. 겁돌이는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왜 지우지? 그때 남자가 반대편 진흙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겁돌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는 물가에 놓인 뼈 조각을 숨겼고 다른 사람은 돌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그 젖은 발자국을 가리킨 뒤 자기 발자국을 다시 문질러 지웠습니다. 이번엔 겁돌이도 이해했습니다. 남기면 안 되는 자국이었습니다. 겁돌이는 황급히 손을 뻗어 진흙을 뭉갰습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흙이 들어갔고 손바닥에는 물과 진흙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겁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목을 축이던 물가가 이제는 다른 인간에게 들킬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가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마실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짐승만 이곳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겁돌이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겁돌이는 잠자리를 잡을 때 낮에 앉았던 그 나무 아래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늘이 있었고 바람도 덜 들어왔고 마른 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겁돌이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코 안으로 밀려오던 그 구릿한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겁돌이는 무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앉기 전에 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보고 냄새를 맡고 파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물었습니다. 여긴? 겁돌이는 바닥만 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아이는 잠깐 겁돌이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웃음은 낮과 조금 달랐습니다. 놀리는 웃음 같기도 했지만 어쩐지 겁돌이가 뭔가를 배웠다는 걸 알아본 웃음 같기도 했어요. 겁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바닥을 눌러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냄새도 심하지 않았고 파리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겁돌이는 몸을 낮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겁돌이는 앞사람의 뒤꿈치를 따라 걸었어요. 평소처럼 걷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소리는 어느새 멀어졌고 낮게 휘어진 나무도 숲 뒤로 사라졌고 갈라진 바위 틈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앞서 걷던 남자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겁돌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떠나는 줄 알았는데 발밑에 흙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데나 밟고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밟을지도 모르는 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아직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벽도 없었고 문도 없었고 돌아오겠다는 약속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겁돌이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다시 이 길로 돌아온다면 저 물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먼저 멈추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그 물가에 다시 섰을 때 진흙 위에 낯선 발자국이 남아있다면 겁돌이는 아마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비포어 코리아. 다음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